나는 엄마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가 나를 멈추게 했다. 아니, 그건 공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영원한 소유욕이었다. 18년 동안 그녀는 내 삶을 갉아먹었고 이제 내가 그녀의 숨을 끊을 차례였다. 하지만 그 칼날은 내 가슴을 먼저 베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담긴 편지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아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그녀의 야망을 위한 희생이었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파멸이 될 터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도시의 야망을 삼키는 듯 했다. 나는 그 강변에서 태어났고 그 강변에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엄마, 김혜진 그 이름만으로도 내 피가 끓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후계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나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되찾으려 했다. 18년, 그 세월 동안 나는 숨쉬는 인형이었다. 공부, 피아노, 에티켓 수업, 심지어 내 친구들까지 그녀의 소나기에 있었다. 너는 내 거야. 영원히. 그녀의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쇠사슬이었다. 첫 번째 균열은 고등학교 시절에 왔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 애, 민준이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의 미소는 내 세상을 밝혀주었다. 우리는 학교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몰래 만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대학에 가서 같이 여행 갈까? 그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엄마는 알았다. 그녀의 스파이는 어디에나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갑자기 사라졌다. 전학 갔다고, 가족 사정으로. 나는 울부짖었지만 엄마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애는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내 미래를 생각해라. 나중에야 알았다. 그녀가 민준의 집에 돈을 쥐어주고 그 가족을 쫓아낸 거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 증오는 아직 불꽃이 아니라 쟤만 남은 죄였다. 대학 입시는 그녀의 걸작이었다. 나는 의대에 가야 했다. 의사가 되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빛날 거야.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과외 선생, 모의고사, 심지어 내 수면 시간까지 통제. 나는 밤새워 공부하며 커피를 들이키다 구토를 했다. 입시 당일 나는 실수했다. 수학 문제 하나를 틀렸다. 떨어졌다. 그녀의 분노는 폭풍이었다. 내가 날 배신했어. 그녀는 소리쳤고 나는 방에 갇혔다. 일주일 동안. 밥은 문틈으로 밀어 넣었고 물 한 모금조차 그녀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 감옥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연장선일 뿐 독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출소하니 풀려난 후 나는 법대에 들어갔다.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첫 번째 반항이었다. 법대 생활은 자유의 맛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클럽에 나갔고 심지어 연애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길었다. 매주 통화, 매달 방문. 내 룸메이트, 믿을 만한 애야? 그 남자의 집안이 어때? 그녀의 질문은 칼날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시 쳐들어왔다. 결혼할 때가 됐어. 그녀가 말했다. 상대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의 아들, 재벌 3세. 이 결혼이 우리 집안을 구할 거야. 아빠의 죽음 후 그녀의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나는 의심했다. 그녀의 야망이 너무 컸다. 아니야, 엄마. 나는 아직 준비 안 돼서 애내 거절에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준비. 내 삶은 이미 정해졌어. 나처럼. 그날 밤 나는 도망쳤다. 배낭 하나 메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표를 사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부산으로 갈까? 제주로. 어디든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그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그 목소리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멈칫했다. 엄마. 왜? 아빠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게. 그 말에 나는 돌아갔다. 어리석게도. 집으로 돌아오니 그녀는 와인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 자살한 거야. 그녀가 말했다. 빚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끝장이야. 나는 믿지 않았다. 증거는 그녀가 서랍을 열었다. 편지 한 장, 아빠의 필체로 그녀를 향한 원망이 가득했다. 혜진아, 너 때문에 내가 그 편지는 그녀의 죄를 증명했다. 그녀가 아빠를 압박해 자살로 몰아넣었다. 너도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새겨졌다. 다음 날 나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딸,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법대에서 배운 지식, 친구들의 도움. 나는 그녀의 회사를 파헤쳤다. 세금 탈루, 뇌물, 심지어 아빠의 죽음 관련 증거. 그녀의 비서, 은니를 매수했다. 돈이 필요해.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은니의 증언은 금광이었다. 엄마는 직원들을 착취하고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러운 수단을 썼다. 결혼식 전날 나는 은니와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가 USB를 건넸다. 이게 다야? 조심해. 나는 고마워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방으로 갔다. 엄마, 이 결혼 정말로 원해. 그녀가 웃었다. 물론. 내가 행복해질 테니까. 나는 USB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대화, 문서 스캔, 아빠의 편지 원본. 이게 내 야망이야, 엄마. 아빠를 죽인 대가. 그녀는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 지은아, 용서해.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변명. 지키기. 너는 나를 소유하려 했어? 18년 동안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그녀는 체포되었다. 뉴스에 실렸다. 재벌 부인의 비리 폭로, 딸의 고발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감옥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후회. 판결은 유죄. 10년형.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민준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그의 말은 늦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의 회사를 인수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바꿨다. 은니는 내 비서가 되었다. 매년 그녀의 감옥 방문 날에 나는 갔다. 엄마, 오늘은 어때? 그녀는 늙어 보였다. 외로워. 내가 오길 기다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이제 한강을 보며 서 있다. 바람이 내 머리를 흩뜨린다. 18년의 쇠사슬이 풀린 지금 나는 비로소 산다. 하지만 그 끝에 그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일 뿐이다. 자유의 맛은 쓰디썼다. 감옥에서 풀려난 새처럼 나는 날개를 펼치려 했지만 날개가 부서진 채였다. 재판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고 파도 소리가 내 죄책감을 씻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그녀가 나왔다. 지은아, 왜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는 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잃은 상실은 나를 갉아먹었다. 제주에서 만난 사람, 태호가 내 삶을 바꿨다. 그는 현지 가이드였다. 거칠고 솔직한 남자, 바다처럼 깊고 파도처럼 변덕스러웠다. 왜 여기 왔어? 도망치는 눈빛이네.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 과거를 털어놓았고 그는 듣기만 했다. 복수. 그건 독이야. 마시면 내가 먼저 죽어. 그의 조언은 칼날 같았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관계였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멀리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출소하면 같이 새 출발하자.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찢어버렸다. 하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태호에게 말했다. 내가 후회할까 봐. 그는 나를 안았다. 후회는 선택이야. 내가 결정해. 결국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전문은 가족법.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통제받는 아이들을 구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첫 사건은 소녀 하나였다. 어머니의 강제 결혼. 언니, 도와줘. 나처럼 되기 싫어.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싸웠다. 법정에서 그 어머니를 고발했다. 승소. 소녀가 안겨올 때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고마워요, 언니. 이제 자유야. 사무실이 커지면서 옛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법대 동기, 수연이, 그녀는 기자였다. 지은아, 내 이야기 세상에 알려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내 무덤이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은 자유야. 숨기면 더 무거워져. 우리는 함께 엄마의 과거를 파헤쳤다. 아빠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니었다. 그녀가 약을 타서 사고처럼 위장했다. 증거가 나왔다. 병원 기록, 약사 증언. 나는 다시 법정으로 갔다. 항소심. 추가 혐의, 살인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이게 내 복수냐? 나는 대답했다. 아니, 정의야. 항소심에서 그녀는 무너졌다. 증언대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 집안의 명예를 위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종신형. 그녀의 눈이 나를 죽일 듯 노려보았다. 넌 후회할 거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태호가 서울로 왔다. 이제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예식, 제주 해변에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호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전과자였다. 사기죄. 미안해, 지은아. 숨겼어. 그의 고백에 나는 무너졌다. 너도 날 통제하려 했어. 싸움 끝에 우리는 헤어졌다. 복수의 후유증이었다.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였다. 혼자 남은 나는 엄마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다. 직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하고 복지 기금을 만들었다. 은니가 말했다. 당신 덕에 살았어요. 하지만 밤에 나는 강남거리를 걷다 그녀의 옛집 앞에 섰다. 불 꺼진 창문. 빈 껍데기.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그랬어? 상실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태호와의 이별 후 나는 일에 매달렸다. 사무실은 성공했다. TV에 출연하고 책을 썼다.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머니와의 전쟁.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치유는 거짓말. 상처는 깊어질 뿐. 그러던 중 과거가 다시 쳐들어왔다. 민준이, 그는 뉴스에서 보였다. 성공한 사업가. 옛 연인과의 재회, 기사가 실렸다. 수연의 짓이었다. 미안, 지은아. 이게 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야. 나는 화를 냈다. 내 삶을 소설로 만들지 마. 하지만 호기심에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10년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한 미소. 지은아, 미안해. 그때 내 엄마가. 그의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그녀가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집을 불태우겠다고 그는 도망쳤고 나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흔들렸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데이트, 여행. 제주로. 바다 앞에서 키스. 이번엔 나랑 도망칠래?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엄마의 편지, 감옥에서. 민준. 그놈이 다시 나타났어. 조심해. 그는 사기꾼이야.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민준의 사업, 갑자기 커졌다. 내 도움으로. 투자 좀 해줄래? 그는 부탁했다. 나는 했다. 수억. 하지만 돈이 사라졌다. 사기. 그는 도망쳤다. 편지 하나, 미안, 지은아. 내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무너졌다. 다시 배신. 복수의 저주였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이미 해외. 나는 수연에게 달려갔다. 내가 왜 그랬어? 그녀가 웃었다. 드라마를 만들었어. 내 인생, 완벽한 스토리, 그녀의 비밀, 그녀는 엄마의 스파이였다. 옛날부터. 혜진 사모님이 날 키웠어. 너를 감시하라고, 배신의 연쇄. 나는 그녀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나도 피해자야. 그녀의 꼭두각시,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유죄. 이제 적이 없었다. 모든 다리를 끊었다. 나는 고립되었다. 사무실을 접고 산으로 들어갔다. 강원도의 작은 오두막. 새소리, 바람소리. 그곳에서 나는 일기를 썼다. 엄마에 대한 진심. 사랑했어, 엄마. 그래서 더 아파의 편지를 썼다. 감옥으로.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출소가 가까워졌다. 그녀가 나왔다. TV에 나왔다. 초췌한 모습. 딸에게 감사해요. 그녀가 날 구했어요. 거짓말. 나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찾아왔다. 오두막 앞에. 지은아, 집에 가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앉아 대화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의 눈물. 아빠를. 미안해. 너한테도. 그녀의 고백, 야망 뒤의 공포. 가난한 어린 시절, 버림받은 상처. 그날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는 시작, 신뢰는 아니다. 엄마, 이제 각자 살아. 그녀가 떠났다. 나는 남았다. 산속에서 비로소 평화.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이 돌아왔다. 돈 갚으러. 왜? 그는 무릎 꿇었다.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나는 용서했다. 돈은 필요 없었다. 그의 변화가 증거였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평화는 깨지기 쉽다.
민준과 함께한 나날은 달콤했지만 균열이 보였다. 그는 여전한 야망가였다. 사업 다시 시작하자. 내 도움으로 나는 망설였다. 아니,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옛 엄마의 그림자가 비쳤다. 통제. 나는 도망쳤다. 다시 제주로. 혼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카페를 열었다. 자유의 파도. 손님들은 내 이야기를 몰랐다. 그냥 웃는 주인. 하지만 밤에 악몽. 엄마의 체포 장면, 아빠의 편지, 민준의 배신.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학자 박 선생. 당신의 분노는 보호벽이야. 허물어뜨려야 해. 세션이 깊어질수록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 자신을 가둔 감옥이었다. 엄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아프대. 와줄래? 나는 갔다. 병원에서 그녀는 암이었다. 말기. 늦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이제야? 그녀의 고백, 모든 게 후회. 너를 사랑했지만 잘못 표현했어. 소유욕으로 눈물. 용서해. 나는 했다. 이미 했어.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나 혼자. 묘지에서 나는 말했다. 이제 자유야. 엄마. 하지만 상실이 밀려왔다. 그녀 없이 나는 누구인가? 민준이 왔다. 함께하자. 이번엔 진심. 우리는 결혼했다. 진짜로.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 희망. 아이가 자라며 나는 두려웠다. 내가 엄마처럼 될까? 통제. 아니, 나는 달랐다. 내 꿈을 따라가. 나는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사업은 포기. 나는 NGO를 만들었다. 학대 피해자 지원. 수연도 합류했다. 그녀의 속죄. 미안해. 이제 진짜 친구. 우리는 함께 싸웠다. 성공. 법 개정. 아이들의 권리. 하지만 과거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은니의 비밀. 그녀가 엄마의 편지로 돈을 갈취했다. 당신을 이용했어. 배신. 또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가, 영원히.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한강 다리 위, 아이 손잡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춤춘다. 18년의 통제, 복수의 불길. 이제 제가 되어 흩어진다. 나는 산다. 진짜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삶의 리듬이 되었다. 희망이는 5살. 그녀의 호기심 어린 눈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좋은 아빠였다. 그의 과거를 용서한 대가로 그는 변했다. 작은 회사, 직원 복지 우선. 내 덕이야.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덕. NGO는 성장했다. 해방의 날개. 매년 세미나, 상담소. 나는 강연했다. 통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유가 진짜 사랑. 청중의 박수.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엄마의 유령이 따라다녔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내 어머니의 진실을 알려줄게. 돈만 주면 사기. 하지만 호기심. 나는 만났다. 그 남자, 아빠의 옛 친구. 혜진이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 자살이었어. 하지만 그녀가 유도했지. 증거, 녹취록. 엄마의 목소리. 오빠, 그 빚 갚아. 안 그러면 아빠의 절규. 나는 무너졌다. 다시 법정. 아니, 이미 끝난 이야기. 민준에게 말했다. 또 배신 같아. 그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의심의 씨앗.
나는 혼자 산책했다. 강남거리, 옛집 이제 낯선 사람들이 산다. 문득 추억. 엄마의 포옹, 어린 시절. 사랑해, 지은아,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NGO 이벤트에서 소년 하나. 엄마가 날 때려요. 도와주세요. 나는 안아주었다. 여기 있어. 그의 이야기가 내 과거를 꺼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엄마, 왜? 희망이가 물었다. 엄마, 왜 슬퍼? 나는 대답했다. 예전에 아팠어. 이제 나아. 이 그녀의 키스. 치유. 수연의 도움으로 나는 책 2번째. 용서의 여정. 출간 파티. 민준의 축하. 자랑스러워. 하지만 파티 중 전화. 은니. 도와줘. 빚쟁이들이 나는 갔다. 그녀의 집, 엉망. 미안해. 그 돈, 다 썼어. 용서. 아니. 자력으로 살아있더라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 하지만 경계는 남아. 겨울이 왔다. 눈 내리는 한강. 가족과 산책. 희망이의 손 따뜻. 이게 내 복수야. 행복으로 사는 거. 행복은 연약한 꽃 우 피어나지만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 희망이가 학교에 갔다. 첫 등교. 나는 떨렸다. 엄마처럼 되지 마. 민준이 웃었다. 너는 최고야. 사무실로 가는 길. 교통사고. 작은 것 하지만 충격. 병원에서 깨어났다. 괜찮아. 의사의 말. 나는 알았다. 삶의 취약함. 퇴원 후 나는 변했다. 더 소중히. NGO의 전념. 국제 컨퍼런스. 한국의 가족 학대. 어떻게 싸우나. N의 연설. 박수. 하지만 무대 뒤 피로. 쉬어. 수연이 말했다. 민준의 사업. 위기. 경쟁사 공격. 내 엄마 스타일이네. 그는 농담했지만 나는 진지. 포기해. 돈보다 우리의 그는 들었다. 회사 매각. 자유. 여름 휴가. 제주. 해변에서 희망이와 모래성. 이게 우리 집. 그녀의 웃음. 민준과 손잡고. 사랑해. 가을. 엄마의 길. 묘지 방문. 꽃 놓고. 엄마, 이제 이해해. 내 상처도 컸어. 바람이 속삭이는 듯.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희망이의 선물. 엄마, 영원히 함께. 눈물. 이게 끝. 18년의 통제. 복수의 불. 이제 평화의 재. 나는 강변에서 한강 물결. 살아남았어. 미소. 미래로.